림프순환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아주 전형적인 증상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혹시 꼭 몸무게 재보시나요? 재보셨으면 해요. 더 중요한 거는 염증이 잘 생긴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정세현의 라이프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순환 두 번째 시간으로요. 지난번에 알려드린 것처럼 우리 몸의 아주 중요한 순환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 많은 분들이 순환하면 딱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 것이 혈액순환이죠. 우리 몸의 혈액순환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 비유를 들자면 일종의 상수도 시스템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쭉 흐르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요. 또 어느 정도 노폐물을 또 수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혈액순환이 되다가 안 돼요. 막혀요. 혈액이 가다가 와류되면서 잘 흐르지 못하면 그때 어떤 게 생길 수 있냐면 혈액 찌꺼기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어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혈. 서양학적 용어로 말을 하면은 혈전인데 아주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모래알 정도 크기, 그보다 더 작은 정도 미세 혈전이라고 할 수 있고요. 혈액순환이 안 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 저리고 시리고 아픈 증상이에요. 여러분 혹시 독감을 앓거나 아니면 예전에 코로나를 앓고 난 후에 갑자기 냄새가 잘 안 맡아진다거나 맛을 잘 못 느낀다거나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 경우에도 우리 몸에서 그때 바이러스로 인해서 염증 반응이 급격하게 일어나면서 아마도 미세하게 이런 어혈, 혈전 찌꺼기 같은 것들이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신경으로 가는 혈관을 막아서 미각과 후각 상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치료할 때는 단순히 그냥 염증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미세 혈전을 없애는 치료도 같이 해야 미각과 후각이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으로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순환이 바로 림프 순환이에요. 아까 혈액순환이 우리 몸의 상수도 시스템이었다면 림프 순환은 우리 몸의 하수도 시스템이다. 그래서 더러운 노폐물들을 모아서 밖으로 배출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겠죠. 여러분 혈액은 붉은색을 띠잖아요. 근데 림프액은요 그냥 투명한 맑은 색이에요. 그래서 혈액처럼 빨간색이 아니라 거의 그냥 투명한 물 같은 그런 색깔인데 우리 몸의 70%가 물이죠. 그래서 이 물이 순환하다가 안 될 때 찌꺼기가 생기는 것, 그것을 한약에서는 담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치 가래처럼 능적한 그런 형상의 모습을 띠거든요. 마찬가지로 담음이란 찌꺼기가 몸 안에 가득 차 있으면 림프순환이 점점 안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림프순환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아주 전형적인 증상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혹시 꼭 몸무게 재보시나요? 꼭 재보셨으면 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몸무게를 쟀을 때는 보통 내가 그 전날 몸무게보다 한 1kg에서 많게는 1.5kg까지는 빠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전날 저녁에 쟀던 몸무게랑 똑같다. 이거는 밤새 림프순환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노폐물 배출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무게가 그대로이거나 막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부어있고 몸이 굉장히 무겁고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부종, 살이 잘 찌고 이런 증상만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염증이 잘 생긴다는 거예요. 몸 여기저기 림프순환이 막혀있는 이곳 저곳에 염증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편도가 잘 붓기도 하고요. 이런 림프절에도 부종이 생기면서 염증이 생기기도 해요. 자, 세 번째로 중요한 순환으로 바로 열순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대사 과정에서 체열이 생기기 때문에 열이 있지만 죽어있는 사람은 싸늘하죠? 열이 없습니다. 자, 열이라는 건 뭐예요? 더운 공기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대류작용에 의해서. 그래서 열이 위로 올라갔다가 건강한 사람들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 열순환을 아주 잘 시켜요. 건강한 사람들은. 근데 반대로 열순환이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열이 올랐다가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가슴 위쪽으로는 열이 꽉 차 있는데 아래쪽으로, 특히 배꼽 아래쪽으로는 차가운 그런 불균형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런 불균형 상태를 상열 하한증이라고 합니다.
풀어서 얘기하면 위는 뜨거운데 아래는 냉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한번 체크해 보세요. 현대인들 중에 이런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가슴은 답답하고 불이 나는 것 같아. 그래서 막 찬물을 먹고 싶고 뜨거워. 얼굴로도 열이 올라. 뒷목도 지끈거리고 뜨거워. 그런데 막상 배를 만져보면은 배는 차갑고 발도 차가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배가 차갑고 발이 차가운 분들은 내가 체질적으로 냉한 체질이 아니라 열순환이 안 돼서 열이 위쪽으로만 몰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가 계속이 되면요, 위에는 열독이라는 찌꺼기가 생기고요, 아래는 냉기라는 찌꺼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독소들이 생겨서 위에는 위에대로, 인체의 하초는 하초대로 각종 질병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 다음 네 번째로 중요한 순환, 바로 장과 뇌의 순환이에요. 뇌하고 장하고 순환을 한다고? 네, 맞습니다. 이 장내 환경에 대한 그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그 분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지속이 되면서 뇌를 컨트롤하는 것이 바로 장이다 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학계에서. 그 정도까지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자, 어떤 연관성이 있냐면 우리 장 안에서 우리 몸의 세포수보다 훨씬 더 많은 균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균들은 매일매일 열심히 일을 해서요, 부산물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뇌로도 보내주고 각종 장기로도 보내주면서 순환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네. 뇌로 가서는 뇌신경을 안정시켜서 우울증을 좋게 하네. 불안증을 낮춰주네. 밀접한 관계들이 있다라는 연구 보고들이 아주 무수히 많이 나오고 있죠. 만약에 이 장내 순환이 안 된다,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독소가, 여기서도 독소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때 생기는 독소는 한의학에서는 식적이라고 합니다. 식적이라는 게 무엇이냐? 풀이를 해서 얘기를 하면은 내가 먹은 음식물이 미처 소화되지 못하고 체내에 계속 남아 있음으로써 부패해서 생긴 바로 그 독소를 식적이라고 해요. 이런 상태로 되어 있으면 당연히 장 기능도 문제가 생기고 소화 기능 자체에 문제가 생기지만요, 뇌에도 영향을 미쳐서 불면증, 그리고 우울증, 그리고 치매 같은 그런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어서, 내가 만약에 수면이 좋지 않고 수면의 질이 좋지 않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그냥 수면 유도제나 신경 안정제만 먹을 것이 아니라 혹시 내 장 건강은 괜찮은가? 라는 것을 반드시 한번 되짚어 봐야 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순환이 하나가 있는데요, 절대 빼놓을 수가 없는 순환이죠. 바로 몸, 그리고 마음의 순환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신체적인 원인이 없이 신체적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 그 상태를 한의학에서는 심신증이라고 해요. 심신증이라는 그런 불균형 상태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유 없이 소화가 안 되고 자꾸 체하고 자꾸 화장실 가고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그냥 위장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알고 보니까 심신증이었던 거죠.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율신경이에요.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이 자율신경이 몸과 마음을 연결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균형을 잡아주는데, 심박수, 혈압, 혈당을 올리는 교감신경은 양에 해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심박수, 혈당, 혈압을 낮추고 우리 몸을 이완시키는 부교감신경은 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아주 세력이 균형 있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스트레스, 번아웃, 여러 가지 증상 때문에 이런 균형이 깨져버리면, 그러면 이제 이 몸과 마음의 순환, 연결고리가 완전히 차단되면서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여러 가지 불편한 신체적 증상들이 생기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로요, 흔히 나타나는 게 목에 자꾸 가래가 낀 느낌? 목에 계속 무언가가 있는 느낌.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습관적으로 이런 소리를 계속 내세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을 때 가래약만 쓴다고 해서 절대 낫지 않고요. 반드시 이 몸과 마음의 연결고리를, 이 연결성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치료를 해야지만 좋아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든 신경성 위염, 과민성 방광염, 앞에 신경성, 과민성이 붙은 모든 증상, 질환들도 다 이 몸과 마음의 순환고리가 깨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런 순환들을 다 좀 알아두셨으면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중에서도 제가 이 림프 순환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